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망설여지곤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바로 시작하라, 첫 발을 내디뎌라, 그 다음 발을 내밀고 다음 걸음을 내디뎌라입니다. 즉 모든 일에 있어 성공의 관건은 시작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의 순간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느낀 것은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 오늘의 한자 백문불여일견을 통해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은 숫자 100이죠. 본문에서는 100번이라는 횟수의 의미도 있지만 횟수의 많음을 뜻합니다.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다는 뜻으로 어떠한 난관에도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꺾을 절, 안입을, 굽힐 굴자를 씁니다. 문은 듣다는 뜻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사람이 귀를 세우고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소리를 듣는 모양을 본떴는데요. 후수는 문문부가 아니라 귀부인이 주의해야 합니다. 불은 못못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부사죠. 아래에 나오는 같을 여자와 결합된 불여는 뭐뭐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A 불여 B의 형태로 사용되어 A는 B만 못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는 못먹과 같다는 뜻입니다. 일일 여삼추란 말이 있죠. 하루가 3년 같다는 뜻으로 몹시 애태우며 기다림을 나타냅니다. 석삼자 가을 추자의 삼추는 가을 석 달을 뜻하기도 하지만 1년에 가을이 한 번씩 찾아오므로 3년을 뜻하며 긴 세월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일은 숫자 1이죠. 하나 또는 한 번이라는 횟수를 말합니다. 일거무소식이란 말이 있는데요. 한 번 간 뒤로 소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갈 거, 없을 무, 사라질 소, 쉴 식자를 씁니다. 견은 보다는 뜻입니다. 각골문이나 금문 등 고문자를 보면 사람 위에 커다란 눈이 달려 있는데 눈 모양이 매우 돌출되어 있어서 사람이 정신을 집중하여 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뜻의 성어로 이문불여 목견이란 말이 있는데요.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지요.
이 성어는 한서의 조충국전에 나옵니다. 한서는 중국 후한 때의 역사가 반고가 편찬한 중국 최초의 기전체 단대사인데요. 기전체는 사기에서 비롯되었죠. 그런데 사기는 여러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통사이지만 이 책은 전한의 역사만을 기록한 단대사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중국 전한 때입니다. 전한의 제9대 황제가 선제인데요. 당시 서북 쪽에는 강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강족이 한나라의 변방을 침입하였던 것입니다. 강족은 성을 공격하고 토지를 빼앗았으며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면서 약탈을 자행했죠. 이에 다급해진 선제는 중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을 막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76이 된 노장 조충국이 자신만큼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자진해서 이 중임을 맡았는데요. 아, 조충국이 누구냐고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조충국은 한나라의 장수로서 흉노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말을 잘 탔고 병법에 능했던 그는 고향이 지금의 감숙성 지역이라 서북 쪽에 사는 이민족에 대한 이해가 높았지요. 또 서북 쪽 변방에서 강족과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러본 적이 있으며 그 공으로 후장군이란 높은 자리에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선제가 조충국에게 어느 정도의 병력을 파견해야 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의 말을 100번 듣는 것이 직접 한 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군사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계책을 세우기가 어려우므로 신을 금성으로 보내주신다면 현지를 복원한 후에 작전 지도를 만들어서 폐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한 선제는 그의 진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리하여 조충국은 한 무리의 인마를 거느리고 출발했는데요. 황하를 건너면서 강족의 작은 군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조충국이 출격하라는 명을 내리자 한나라 병사들은 단번에 적지 않은 수의 포로를 잡았는데요. 병사들이 승세를 틈타 달아나는 적들을 추격하려고 준비하자 조충국이 이를 저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군사는 먼 길을 떠나 산 넘고 물 건너 이곳에 도착했으니 멀리 추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적군의 매복이 공격을 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부하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노장군의 식견에 탄복하고 말았습니다. 조충국은 지형을 관찰하고 나서 다시 포로들의 입을 통해 강족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군의 병력 규모와 조직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후에 병사를 주둔시켜 변경을 잘 다스림으로써 강족의 책략을 와해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오래지 않아 한나라 조정은 군사를 파견하여 강족의 침략을 평정했는데요. 이리하여 서북 쪽의 변경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성어는 무엇이든지 직접 경험해 보아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현지를 한 번도 답사하지 않고 탁상공론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땐 명심보감 한 구절을 음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하실 명심보감은 개선편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동학성제 수훈활 일일 행선이면 복수미지나 화차원의요 일일 행악이면 화수미지나 복차원의니 행선제인은 여 춘원지초하여 불견기장이라도 이류 소증하고 행악지인은 여 마도지석하여 불견기손이라도 이류 소휴니라. 동학성제가 이런 가르침을 내렸다. 하루 동안 선행을 하면 복은 비록 이르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동안 악행을 하면 화는 비록 이르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질 것이다. 선행을 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것이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날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있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날마다 조금씩 이지러지는 것이 있다. 이 글의 출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세한 해석 짚어보겠습니다. 동학성제 수훈활, 동학성제가 이런 가르침을 내렸다. 동학성제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데요. 도교에서 말하는 오학 오제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오학은 동학 태산, 서학 화산, 남학 형산, 북학 항산, 중학 숭산을 말하는데요. 이들 오학은 당나라 때 와서 각기 왕에 봉해졌고, 송나라 때에 와서는 더 높아져서 제에 봉해졌습니다. 이때 동학은 천재 인성제로 봉해졌는데 이를 줄여서 동학성제라 하는 듯 하네요. 보통은 동학대제라고 칭하는데 이 신은 인간의 상벌과 생사를 관장하는 태산의 신입니다. 수훈은 가르침을 내리다 또는 후세에 전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훈을 책 이름으로 보기도 하나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일반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수는 들이우다는 뜻인데요. 각골문을 보면 나뭇가지와 잎, 과실이 아래로 늘어진 모양을 본뜬 상형자입니다. 훈은 가르침, 교훈을 말합니다. 일일 행선, 하루 동안 선행을 하면, 일일은 하루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행선은 선을 행하다, 즉 선행을 하다는 뜻입니다. 갈행자는 행하다, 실천하다는 뜻이죠. 복수미지, 복은 비록 이르지 않더라도. 복은 말 그대로 복을 말하죠. 수는 접속사로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이라 하더라도로 번역합니다. 미는 뭐뭐 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부사이고요. 지는 이르다는 뜻입니다. 각골문에 보면 화살이 먼 곳에서 날아와서 땅에 떨어지는 모양을 본뜬 상형자인데요. 지사불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도 변치 않다는 뜻이 되겠죠. 죽을 사자, 안 입을 자, 변할 변자를 씁니다. 화자원의,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화는 화, 재앙을 말하고요. 자는 스스로, 저절로라는 뜻입니다. 원은 본래 멀다는 뜻의 형용사지만 본문에서는 멀어지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됐는데요. 한문에서 이렇게 원래 품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활용되는 현상을 품사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의는 평서문의 어기조사로 사용되었으며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장차 출현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일일 행악,
하루 동안 악행을 하면 행악은 앞에 나온 행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다, 악행을 하다는 뜻입니다. 화수미지, 화는 비록 이르지 않더라도 앞에 복수미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복자원의, 복은 저절로 멀어질 것이다. 역시 앞의 화자원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행선지인, 선행을 하는 사람은, 지는 구조조사로 사용됐습니다. 여춘원지초,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여A는 A와 같다는 뜻이고요. 춘원은 봄날의 정원이라는 말입니다. 봄춘자, 동산원자를 쓰는데요. 근대 문학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소설가 이광수의 호가 바로 춘원입니다. 지는 역시 구조조사이고요. 초는 풀을 말합니다. 불견기장, 그것이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불은 못못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부사이죠. 견은 보다는 뜻입니다. 기는 제3인칭 대명사인데요. 한문에서 한정어로 사용되며 본문에서는 선을 가리킵니다. 장은 잘하다는 뜻이죠. 도와서 더 잘하게 하다는 뜻의 조장이 바로 이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류소증, 날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있고, 일은 여기서 날마다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유는 있다는 뜻이죠. 소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붙는 조사이고요. 이 소자는 소자 구조를 만들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구를 만듭니다. 뭐뭇하는 바, 뭐뭇하는 것, 뭐뭇하는 사람 등으로 번역되죠. 대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수 지시 대명사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증은 더하다, 증가하다는 뜻인데요. 증가라는 말은 동의어 더할 가자를 더한 것이고, 반의어로는 덜 쏜자, 덜 감자 등이 있습니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증감이라고도 하며 증손이라고도 합니다. 행악지인, 악행을 하는 사람은, 행선지인과 같은 구조죠. 여마도지석,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역시 여춘원지초와 같은 구조입니다. 마는 갈다는 뜻인데요. 갈려서 닳아 없어지다는 뜻의 마멸이란 말이 있죠. 이때 멸망할 멸자를 씁니다. 도는 칼을 말합니다. 짧은 칼은 짧을 단자를 써서 단도, 긴 칼은 긴 장자를 써서 장도, 던지는 칼은 날 비자를 써서 비도라고 하죠. 지는 역시 구조조사입니다. 석은 도를 말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숫돌을 말하는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숫돌을 마도석이라고 합니다. 불견기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불견기장과 같은 구조이죠. 소는 덜다는 뜻으로 앞에 나온 더할 증자의 반의어입니다. 이류소휴, 날마다 조금씩 이지러지는 것이 있다. 이류소증과 같은 구조이죠. 휴는 이지러지다는 뜻인데요. 이지러지다는 말은 원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하는데, 다리 한쪽이 차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달월, 찰만, 접속사 즉으로 구성된 월만즉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달이 차면 반드시 이지러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성하면 반드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그럼 이번 글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학성제 수훈활 일일 행선이면 복수미지나 화차원의요. 일일 행악이면 화수미지나 복차원의니 행선지는 여춘원지초하여 불견기장이라도 이류소증하고 행악지는 여마도지석하여 불견기손이라도 이류소휴니라. 동학성제가 이런 가르침을 내렸다. 하루 동안 선행을 하면 복은 비록 이르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동안 악행을 하면 화는 비록 이르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질 것이다. 선행을 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것이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날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있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날마다 조금씩 이지러지는 것이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글들을 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도 제 마음처럼 환하게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이나 학교의 규칙, 한글 맞춤법 총칙이나 시행세칙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칙자는 법칙이나 규칙을 가리킵니다. 오늘 한문 본색 시간에서는 이 칙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칙자의 구성을 보면 조개패와 칼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근문을 보면 패가 아니라 소정자로 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은 국가를 세우는 중요한 그릇으로 인식되어서 정권의 의미로 사용됐으며, 이 정에 법률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칙의 본래 의미는 법칙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즉자는 역접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인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역접일 경우 우리말로는 뭐뭇 하나, 오히려 등으로 번역하고, 인과일 경우에는 곧이라고 해석하거나 번역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순망즉 치한, 성어로 잘 알려진 말인데요. 입술이 없어지면 곧 이가 시리다는 뜻이 되어 즉자가 인과를 나타냅니다. 이 밖에 부사로도 사용이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다만, 이미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항상 시간 제약으로 충분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나중에 해당 구절이 나오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에 대한 궁금증, 더 이상 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곳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앞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저 멀리 거제도에 사는 중학생이 올려준 질문인데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잘 보고 있다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다 보면 허자란 말이 나오는데 허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허자가 무슨 뜻인가요? 빌허자 글자 자자를 쓰는 허자는 열매실자를 쓰는 실자의 상대에서 쓴 말인데요. 형상이 없는 사물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두 허자라고 부르고 형상이 있는 글자, 즉 명사만을 실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마건충의 문법학 저작 마시문통 이후에는 개념이 바뀌었는데요. 즉 품사를 실사와 허사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허자, 실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어를 뜻하는 사자를 써서 허사 혹은 실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주어, 수로, 목적어 등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거나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구를 이룰 수 있는 단어를 실사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단지 문장 각 성분의 관계 혹은 문장의 어기를 표시하는 단어를 허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명사나 동사, 대명사, 수량사, 형용사와 부사는 실사로 분류하고 접속사나 전치사, 조사, 감탄사는 허사로 분류합니다. 고전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사후 100년이 지나서야 작품의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댕은 1917년 겨울 어느 골방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는데요. 오늘날 그의 작품들이 호화로운 박물관에 있는 걸 보면 당대에 그 사람이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는 작품은 작가가 죽은 지 60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네요. 무엇이든 성급하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아나가는 것,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